이번 시간에는 2025학년도 수능 수학 확률과 통계 파트에서 어떻게 1등급으로 진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과 통계는 우리가 수능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수능 문제에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배점입니다. 배점. 자, 우리가 수능은 2점과 3점 그리고 4점으로 문제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2점, 3점은 좀 묶어서 생각을 하겠습니다. 2점, 3점 묶어서 총 1번부터 8번, 그리고 16번부터 19번, 그 다음에 23번부터 27번까지가 2점, 2, 3점 문제가 해당되고요. 2점, 3점 문제를 총 다 더해주면은 48점의 점수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48점이라는 점수 생각보다 낮은 점수 아니죠. 48점 정도를 받는다. 이 48점의 의미는 무슨 의미를 가졌냐? 우리가 이 3점, 2, 3점 문제는 개념 학습이 얼마나 제대로 잘 되어 있냐에 대한 평가를 하는 문제들입니다. 이 친구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개념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2, 3점 문제는 당연히 틀리게 될 것이고요. 2, 3점을 틀렸다고 한다면 4점은 당연히 못 풀겠죠. 간혹 가다가 뭐 4점은 풀었는데 2, 3점 문제는 틀렸다 하는 친구들 이제 몇몇 보이기는 하는데, 이 친구들은 실수를 해서 수능에서 틀렸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줄 수 있죠. 안타까운 일인 거죠. 우리가 4점을 맞췄는데 3점을 틀렸어 등급이 안 나왔다는 거는 우리가 그거보다 훨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안타깝게도 점수를 못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 48점이 기본 점수라고 해요. 48점. 48점을 일단 받아줘야, 그래야 그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 위로 올라가려면 48점 이상 올라가려면 당연히 4점짜리도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4점짜리를 맞추긴 맞추는데 어떤 4점짜리를 맞춰야 하냐. 우리가 수능은 고맙게도 친절하게도 번호 순서에 따라서 대부분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10번, 11, 12번 문항과 22번 문항, 그 다음에 이제 확통으로 넘어가서 28, 29, 30번 문항, 총 확률과 통계 기준으로 8문제면 이제 32점에 해당되고요. 확률과 통계는 이 친구들이 모두 4점짜리 치고는 쉬운 문제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점수를 모두 맞춰준다면 80점이 확보가 될 수 있고요. 우리가 작년 수능 기준으로는 80점은 3등급이죠. 그래서 3등급을 확보를 해볼 수 있는 점수가 80점에 해당되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4점짜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가 이 90, 11, 12, 22, 28, 19, 30에 해당되는 4점짜리 문제들은 충분히 노력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내가 만약에 3점짜리가 잘 되었는데 4점짜리가 잘 안 된다는 학생들은 우리가 4점짜리 문항을 최대한 혼자서 어떻게든 풀어내려고 하는 습관을 좀 길러보시면 그것만으로도 4점짜리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번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80점까지는 충분히 받아줄 수가 있고, 3등급까지는 노력만 열심히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3등급에서 만족하면 안 되겠죠. 3등급 가는 점수가 이제 80점이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등급 싸움이 되겠죠. 점수, 우리가 4점짜리를 몇 개 맞췄냐에 따라서 등급이 천차만별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정시에서는 이 백분위도 많이 바뀌게 되는 점수대가 80점 이후부터입니다. 80점 이후부터는 우리가 중간 단계 4점이라고 하는 번호들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13번, 14번, 그리고 20번, 21번에 해당되는 4문제가 이제 중간 단계의 4점짜리 문항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거의 못 풀 수도 있는 문제들일 거예요. 자, 못 풀 수도 있는 문제들이라고 해서 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친구들 중에서 수학원에 해당되는 개념으로 나오는 4점짜리 문제들이 그나마 좀 쉬워요. 그나마. 왜냐하면 우리가 수원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가 지정되어 있죠. 대부분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인데, 수열은 이미 22번에서 4점짜리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23, 14, 20, 21번 문제는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해 도형 문제거나 아니면은 지수함수,
문제거나 아니면 삼각함수 그래프 문제일 가능성이 있고, 그 문제가 숫자가 대체적으로 2문제 정도 포진해 있고요. 그 2문제가 남은 수2에 해당되는 4점짜리 문항에 비해서는 접근성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좀 풀어줘야 우리가 이 80점에서 수2 2문제, 2문항 맞춰서 88점으로 도약할 수 있어요. 88점. 자, 이 88점이 이제 2등급 커트라인이 되겠죠. 2등급 커트라인. 그러니까 2등급 근처이기 때문에 이 친구 88점 받아주면은 우리가 퍼센트로 치면은 몇 퍼센트? 90% 근처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백분위 점수가. 그러면 이제 90%의 점수를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서 지원을 한다면 90% 성적은 나쁘지 않은 성적이죠. 수학에서 90% 나왔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과목과 조합을 해서 다른 과목 좀 많이 올리면 충분히 좋은 학교 지원을 해볼 수가 있는 점수가 되겠고요. 자, 당연히 이제 이 88점 90%까지는 여기서 잘 골라서 수원 2문제 풀어서 이제 어느 정도 2등급 근처까지는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 수 1, 2문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쉬운 4점짜리 문제는 당연히 쉽게 얻어지는 결과는 아닐 거고요. 적어도 한 달에서 2달 정도 기출 4점짜리 문항과 그 다음에 사설 모의고사 또는 문제집에 있는 4점짜리 문제들을 최대한 많이 풀어보고 경험을 많이 쌓아야지만 가능하고요. 실전에서는 이 친구들 풀고 수원 2문제 잘 골라서 잘 풀어야 80점, 88점 받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88점 받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풀어야 되는 문제 여기서 2문제 더 풀어볼 수 있겠죠. 공부 더 열심히 하면은 여기서 2문제 더 풀어볼 수 있지. 그러면은 이제 수2에 해당되는 2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수2가 수원에 비해서 비교적 어려운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원은 제약이 있는 그래프입니다. 제약이 있는 그래프. 그래프가 모양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 특히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경우에는 한번 증가하면은 계속 증가하고 한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하고, 그러니까 업다운이 없는 그래프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쭉 가고, 얘네들의 고려해야 되는 애들은 뭐 하나밖에 없다? 점근선밖에 없습니다. 점근선. 점근선 고려하거나 아니면 삼각함수에서는 이제 대칭축, 그 다음에 뭐 기준선이 되는 선, 이런 것들만 고려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고요. 수2는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냐면 수2에서 이제 주로 다루는 함수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죠. 3차 함수, 4차 함수는 개형은 존재하지만 개형이 여러 개일 뿐더러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들이 어떤 종류의 그래프냐, 이렇게 업다운이 있는 형태의 그래프들이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은 자유롭게 출제자가 그래프를 바꿔서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게 바뀌게 됩니다. 자유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프를 내가 자유롭게 여기저기 끼워 맞춰서 그래프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단서만 가지고 그래프를 찾는 게 좀 어려워서 이 수2 2문제는 이 총 4개의 문제 중에 어려운 축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원 2문제를 먼저 풀어낸 다음에 수2를 풀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몇 점을 받아줘야 된다? 96점을 받아서 96%로 도약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15번 문제가 남았죠. 15번 문제. 자, 15번 문제는 전통적으로 그냥 어려운 문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당연히 이제 15번 문제가 재작년 기준에는 이 15번 문제에서 세는 문제, 우리 수열의 귀납적 정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22번으로 바뀌게 되면서 15번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이 친구들은 15번 문제는 15번 문제까지 왔다고 하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안 보지 않을까. 그 친구들은 15번까지 풀었다는 거는 100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이고요. 굳이 뭐 이런 영상 안 찾아봐도 잘 공부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15번까지 맞춰주면 이제 거의 100% 가까이 나오겠죠. 이 등급 컷이. 그러니까 100% 가까이 나와주면 뭐 당연히 우리가 정시에서 수학 비율 높은 학교 학과에 지원을 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갈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100점 받는다는 거는 당연히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제 수학 공부를 하면서 등급을 올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단계를 밟아가면서 등급을 올라가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계별로 좀 집중을 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48점에 해당되는 이 1단계 스텝에서는 당연히 개념학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 개념학습을 좀 꼼꼼하게 할 필요는 있고요. 당연히 이제 개념학습을 하고 나서 문제를 풀 때는 실전 문제 위주의 2, 3점 문제, 기출, 그리고 기출 변형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주면 좋고, 그리고 뭐 추천을 하자면 뭐 센이나 RPM처럼 너무 이제 베이직한 문제집을 풀어도 좋습니다.
세니나 RPM 같은 베이직한 문제를 풀어도 좋긴 한데, 이 세니나 RPM 정도의 문제집은 우리가 이제 수능 실전 문제 플러스 이제 내신에서도 나오는 문제들을 좀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풀면서 조금 시간 낭비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센 RPM에 익숙한 친구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센 RPM에 익숙한 친구들은 우리가 이런 문제집을 풀어도 충분히 이 48점을 받아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 48점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4점짜리를 안 풀진 않을 거기 때문에 48점 개념 공부 학습하면서 9, 10, 11, 12, 22, 28, 29, 30에 해당되는 문제는 같이 좀 공부를 해주면서 우리가 80점까지 최대한 맞춰주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번호만 얘기를 해서 점수가 몇 점 받아야 되고 몇 점 받아야 되고 몇 점 받으면 몇 프로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게 되게 쉽게 느껴지겠지만, 자, 여기서 제가 말씀 안 드렸던 내용은 뭐냐면 시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 우리가 이 80점을 받는데 100분을 다 써버리면 당연히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첫 번째 스텝은 일단은 100분을 다 쓰더라도 80점을 확보를 해보는 것, 요거를 먼저 해보고요. 이거는 당연히 개념 학습하면서 이 친구들 같이 풀어주면 돼요. 자이스토리나 이런 기출문제집 풀어보면은 이런 문제 다 나와 있고요. 그것도 그 문제집마다 난이도 정리해가지고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어느 정도 난이도인지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뭐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별이 1개 있냐 2개 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보면 되기 때문에 같이 그냥 개념 학습하면서 얘네들 풀어줄 수 있고요. 얘네들 푸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 이제 80점. 근데 이제 이 친구들이 4점짜리인 이유는 계산이 조금 복잡하거든요. 계산이 좀 복잡하면은 우리가 문제 푸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을 좀 단축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80점 받을 때. 우리가 얘네들 80점 확보했을 때 적어도 50분 남아 있어야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적어도 50분. 그러니까 이제 80점 확보에 50분. 요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0분을 확보를 했으면 남은 50분 동안에는 수원 2문제. 근데 이 수원, 수투 2문제 이 친구들은 대부분의 어려운 정도가 계산에서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디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아이디어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공부를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자, 아이디어 공부는 어떻게 하냐? 진짜로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문제 해설을 정확하게 모두 기억하고 있어야 이런 아이디어를 이제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80점 50분 확보를 해 놓으면 거기서 이제 아이디어 문제는 많이 풀어보면 많이 풀어볼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시도를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를 항상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안 하고 뭐 어떤 인강 선생님 풀이를 듣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풀이부터 듣거나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거를 풀 수 있는 능력치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이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라야지만 풀 수 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면은 계산은 생각보다 쉽기 때문에 문제는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아냐 모르냐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 문제들은 여러 문제를 풀어봐야 할 수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1이 조금 더 아이디어가 간단하고 수2가 조금 더 복잡하다. 이렇게 좀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냐 마냐에 따라서 이 88점 받냐 96점 받냐가 갈리기 때문에 그날 컨디션도 좀 따라줄 수 있고 아니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못 푸는 경우에는 등급컷이 그만큼 또 내려가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한 아이디어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3, 14, 20, 21번 문제를 푸는데 계산부터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막 써내려가는 친구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보자마자 일단은 쓰는 것부터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쓰다 보면은 내가 쓴 내 계산식에 내가 말려서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경우가 허다하고 우리가 80점 확보를 하고 그러면은 뭐 일단 확보된 상태에서 하는 거라서 뭐 못해도 80점은 나오겠지만 80점 확보도 안 하고 얘네들 푼다고 시간 날려서 점수도 안 좋고 그러는 경우를 그걸 이제 수능에서 그렇게 해서 수학 망쳐서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뭐 아이디어 문제 웬만하면 이제 수1부터 풀어주고 수2 풀어주면 되고 아이디어 문제는 이 직접 생각을 해보지 않으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다는 거를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해봐야 됩니다. 직접 못해도 주변에 선생님 계시거나 아니면은 풀이가 있는 강좌 또는 풀이를 볼 때 아이디어만 보는 습관을 좀 가지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의 풀이를 다 듣고 그냥 그렇지 하고 앉아있으면 절대로 아이디어가 생기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든 조금의 힌트만으로도 아이디어를 찾아내서 풀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여야 얘네들을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당연히 이제 15번 문제는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먼저 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15번 문제를 좀 해보기를 권장드려요. 이 15번 문제도 당연히 이 아이디어 문제에 속하기 때문에 15번 문제도 문제 풀 때는 같이 풀어줘야 됩니다. 문제 풀 때는 같이 풀고 어떻게든 내가 혼자서 풀려고 하고 내가 정말 안 되겠으면 그때 이제 질문하거나 해설지를 보거나 그런 식으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내가 어떻게든 고민을 좀 해보려고 해야 문제가 풀리는 게 되고요. 이거 싫어하면 수능에서 이제 수학 성적 잘 나올 거라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쉽게 생각해서는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3등급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노가다로 해가지고 많이 풀어보면서 해볼 수는 있지만 아이디어 생각 안 하면 3등급 이상 절대 못 가고요. 아이디어 생각하는 거를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우리가 3등급에서 2등급 가고 심지어 이제 이 아이디어의 메커니즘을 좀 파악을 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는 2등급에서 1등급까지도 충분히 도약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아이디어 많이 생각해보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확률과 통계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적분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